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자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찾던 완벽한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남자는 지금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해 한글을 배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건축가 줄리안 로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파리의 현대미술관 리노베이션과 베를린 신축 오페라 하우스를 설계했던 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대에 걸쳐 건축을 해온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유럽 건축계의 신성이라 불렸고 제 작품은 항상 예술계의 화제였습니다. 건축만큼이나 자신 있었던 것이 언어였죠.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유럽의 주요 언어들을 마스터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글자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도형 같잖아. 우리의 알파벳에 비하면 너무 조잡해. 당시 저는 한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낯선 문자들이 제 눈에는 그저 불완전한 디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것이 결국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모든 것은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만난 그녀. 제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로렌스 씨, 당신이 설계하는 건물처럼 이 글자들도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여러분, 제가 이 특별한 문자로 청혼하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청혼 편지에 담긴 비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단순한 성과 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토록 완벽한 청혼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배워야만 했을까요? 파리에서 서울로 오던 날, 저는 제 경력 중 가장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빌딩 설계였죠. 100층이 넘는 이 건물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담아내야 했습니다. 첫 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건축가들이 제시한 디자인 컨셉트는 자국의 문자를 건축 설계에 반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문자를 건축 디자인에 반영하자는 겁니까? 파리의 개선문이나 노트르담 성당을 보세요. 우리의 알파벳은 곡선과 직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건축물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통역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맞은편의 한국 건축가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렌스 씨, 우리의 문자는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 중년의 건축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욱 거침없이 제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과학이요? 원이나 직선 같은 단순한 도형을 조합한 게 무슨 과학입니까? 파리의 에펠탑을 보세요. 수만 개의 철골 부재가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곡선, 그게 바로 진정한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회의는 결국 제 독단적인 발언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국 측 건축가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인터넷으로 그들의 문자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글이라 불리는 이 문자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걸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 로마 글자가 세계 표준이 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단순한 문자를 고집하다니. 다음날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한글 간판들. 제 눈에는 그저 조잡한 도형의 나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건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외벽에 한글이 예술적으로 새겨진 건물이었죠. 호기심에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뒤바꾼 첫 번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모여있는 건축사무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당황하게 만든 여자. 한글요? 로렌스 씨,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의외네요.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건축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우리 한글 속에 숨어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 말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서연을 만난 후 저는 그녀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건축의 모든 원리가 한글 속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날 프로젝트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국 측의 제안을 전면 수정해 새로운 디자인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랑스 고전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 디자인에는 자부심이 넘쳤죠. 보세요. 이게 진정한 건축 미학입니다. 파리 개선문에 황금 비율을 적용했고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원리를 융합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렌스 씨,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에 한글 자음 기억을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고대 한국 건축물의 지붕선을 겹쳐 놓았죠.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미음은 완벽한 정사각형이고 이응은 완벽한 원입니다. 이 글자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건축에 숨어있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건 그저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건축물이에요. 서연은 이어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치 건축 부재들이 결합해 하나의 완벽한 건물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했죠. 당신이 그토록 찬양하는 황금 비율, 피보나치 수열, 이 모든 것이 한글 속에 이미 녹아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는 서연이 건네준 한글 교재가 들려 있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디귿의 획 하나하나가 수학적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아야어의 모음들이 만드는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 자음과 모음이 만나 만드는 글자들의 놀라운 체계성.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를 완전히 수정하고 싶어요. 한글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죠. 거기에는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직접 배워서 알아내보세요. 이 문장 속에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의 한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더 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히 건축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한글 교재를 들여다보고 낮에는 서연과 함께 한글의 건축학적 원리를 연구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제 스승이자 프랑스 건축계의 거장인 피에르 디부아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저를 건축가로 키워준 멘토였죠. 줄리안, 자네가 미쳤다는 소문이 파리까지 들려왔네. 동양의 이상한 문자에 빠져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고. 스승님은 제가 준비한 새로운 설계도를 보자마자 격분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의 건축 철학은 어디 갔지? 자네는 유럽 최고의 건축가가 될 사람이었어. 이런 동양의 허황된 것에 현혹되다니.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보세요. 한글의 기억이 만드는 이 완벽한 각도, 이응이 만드는 순수한 원.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건축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넌 우리 건축계의 수치야. 이 프로젝트에서 너를 교체하겠다. 스승님은 분노에 차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본사가 저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연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로렌스 씨,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요, 서연 씨.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이 완벽한 설계 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 처음 줬던 그 한글 문장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 달간의 공부로 이제 그 뜻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글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히 건축의 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글은 저에게 더 큰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프랑스 건축계에서는 저를 배신자로 몰아갔고
한국의 보수적인 건축가들은 여전히 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로렌스 씨, 우리 한글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서연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건축학적 원리를 적용해 한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서연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만드는 완벽한 균형, 그것을 건축 설계에 녹여내는 작업은 마치 예술을 창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렌스 씨 보세요. 기억의 각도가 만드는 이 지붕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서연의 눈빛은 반짝였고 저는 그 눈빛에서 한글만큼이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아버지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건축계의 태도였죠. 서연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 프랑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아버지, 저희는 단순히 알고 있다. 내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곧 프랑스로 돌아갈 사람이야.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저를 한국의 전통 사찰로 데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는 법주사.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그대로 건축물로 구현된 듯했습니다. 로렌스 씨, 이게 제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이고 과학이고 예술이에요. 달빛 아래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것은 한글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날 저는 서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글은 사랑과 같습니다. 처음엔 단순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 수 없죠. 제가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한글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서연의 마음도 읽을 수 있을 게야. 한글로 그녀의 마음을 읽어보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한편 파리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건축협회가 저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글로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서연의 아버지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글로 마음을 읽는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저는 한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 되는 철학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달이었던 거예요. 서연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글의 이응은 하늘이고 은은 땅이며 이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듯 제 마음과 서연 씨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네가 진정으로 한글을 이해했구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네. 바로 그때 파리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프랑스 건축협회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의 건축가 자격을 박탈하고 프랑스로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글로 특별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만나 새로운 글자가 되듯 제 인생과 서연의 인생이 만나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설계도였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법주사에서 달빛이 가장 아름답게 비치는 보름날 밤, 서연을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한 장의 설계도였습니다. 서연 씨, 이건 제가 한글로 설계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건축적 구조로 변환되어 있었고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제게 가르쳐준 한글로 제 마지막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이 도면이 만드는 글자들을 읽어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설계도를 따라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고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모든 것을 한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달빛 아래
한글로 설계된 청운 도면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눈물 어린 대답은 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청운 다음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글의 건축학적 원리를 적용해 설계한 도면들이 세계건축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혁신적인 설계 방식이다. 동양의 문자 체계를 현대 건축에 접목한 이 시도는 건축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를 배척했던 프랑스 건축협회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줄리안 로렌스의 새로운 건축 철학을 인정하며 그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지한다. 제 스승 피에르 디부아도 서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줄리안, 내가 완전히 잘못 보았네. 자네가 발견한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 이건 우리 서양 건축이 수백 년간 찾아온 것이었어. 서연의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하셨고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글과 건축을 접목한 새로운 한국 건축학교를 세우고 싶네. 줄리안, 자네가 초대 교장을 맡아주게. 우리의 결혼식은 제가 한글로 설계한 새로운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이 건물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건축적으로 구현된 세계 최초의 건축물이었죠.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한글로 서연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예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었네요. 지금 저희가 설립한 한국건축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모두 한글을 배우고 한글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하는 법을 연구하죠.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파리의 새로운 현대미술관 공모전에서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설계안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지금 우리의 첫 아이의 이름을 한글로 짓기 위해 매일 밤 한글 사전을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그 놀라운 과학성과 예술성이 6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건축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예술이자 과학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건축가가 발견한 한글의 가치. 그가 한글에 담긴 과학성과 예술성에 매료되어 인생을 바꾸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할 자부심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은 매일 아침 5시에 업로드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